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상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상론은 쉽게 말해서 그림사주라고 합니다. 오행의 한자들의 특징을 물상에 빗대어 표현한 게 물상론입니다. 예를 들어 병화는 태양이라든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촛불이나 작은 불 또는 달, 또 무토는 큰 대지, 지리산과 같은 흑산, 넓은 호남평야 등 이런 오행을 물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물상론에서는 일단 이 조후라는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이 조후가 뭐냐 하실 텐데, 조후라는 건 날씨로서 추운 사주에는 불과 태양, 추운 사주에 필요한 것은 불과 태양이 필요하니 더운 오행이 좋다라는 말이고, 또 반대로 이 더운 사주에는 추운 오행의 기운이나 대운이 좋은, 그렇게 날씨의 부족함, 날씨의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주는 것을 조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조후 용신을 볼 때 이 월지와 일간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자월에 겨울에 태어난 이 간목은 한겨울의 간목이니 이제 춥습니다. 거기에 천간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임계수가 함께 떠 있게 되면은 한겨울에 한방눈과 쌀락눈이 내린 격으로 이 간목이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쌀락눈을 녹여줄 따뜻한 병화가 천간에 떠 있게 되면 이 눈과 이런 추운 기운을 다 녹여줘서 좋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용신은 이 태양이, 이 병화가 조후 용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후 용신을 잡게 되는 건데요. 또 이제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나무를 표현을 해보면은, 봄의 나무는 나무가 아주 많은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봄의 나무는 목과 목이 합쳐진 아주 많은 나무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직업은 명예 또는 인기와 연관된 직업이 어울립니다. 잎만 무성하면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천간에 경신금이 한 개 있게 되면은 무성한 잎을 가지채기 해준다면 가을에 열매 맺을 확률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실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간목과 을목 일주에 예를 들면 을묘월이다. 그럴 때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한 개 있게 되면 이제 실속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사주의 구성이 이렇게 조합이 돼버리면 이분은 가을에 이미 열매 맺을 확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봄에 길 가다가 가로수에 이제 막 나무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가로수를 나무 장가지들을 가지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일단 볼품도 없어지고 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태어난 간목과 을목 일주 분들은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천간에 떠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라도 만난다면 그때 이제 본인의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름에 태어난 목을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의 직업적인 특성으로는 일단 도화적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방송, 연예, 예술, 또 예체능, 이런 쪽과 매우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름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화 같은 경우에 뭐 여름생 하면은 뭐 정사년이나 뭐 병호, 뭐 이런 사오미생들을 여름생이라고 하죠. 요새는 8월까지도 더우니까 이 신월까지도 여름생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름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 여름에 갑목과 을목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화를 꽃이나 열매로 봅니다. 이 일주 분들은 이 월에 태어난 갑목과 을목 일주 분들은 이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쪽으로 가셔서 본인의 끼와 장점을 화려하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걸 좋아하시고 또 본인 성격 자체가 좀 화려한 걸 좋아하세요. 꾸미고 화려하고 치장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셔서 가면은 본인의 끼를 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을의 나무인데요. 이때는 열매를 이미 맺은 상태로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실속과 잘 어울립니다.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형상이라 가을나무에 금이 있으면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을나무에 금이 많을 경우에는 또 바위산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를 들면 갑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 신유월이나 뭐 술생 이렇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천간에 경신금이 뭐 함께 있거나 뭐 혼잡돼 있거나 하신 분들 이분들은 일단 가을나무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겨울나무를 이제 보여드리면 겨울나무는 헐거벗은 상태로 정신적인 것과 연구, 교육이 잘 어울리십니다. 연구, 교육.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거는 뭐 종교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부터 물상론을 제대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아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병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병존이라는 단어는 일간을 기준으로 월이나 시에 꼭 같이 붙어있는 상태를 병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목 이렇게 갑목 기준으로 보면 이 시나 월 이렇게 꼭 항상 붙어있는 이렇게 둘이 붙어있는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런 상태를 병존이라고 하는데 병존이라는 것은 물상론이기도 하면서 투파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투파이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천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 천간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간만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보다는 그냥 투파이론 하면 천간으로 투출된 천간만 보는 이론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갑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시에도 붙어 있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갑갑병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일시에 이렇게 갑목과 을목이 붙어 있으면은 뭐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갑을병존. 항상 이 1부터 말을 하는 거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대신 여기서 일간인 갑목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을 갑갑 병존. 갑목이 2개 붙어 있다 하면 갑갑하죠? 이럴 때는 뭐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갑갑 병존이라고 했죠. 갑목이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쌍목위림이라고 하는데, 큰 나무가 2개가 붙어 있는 형상으로서 서로 사주에 이렇게 갑목이 2개가 붙어 있게 되면 경쟁하느라 잘 못 자라게 됩니다. 쉽게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나무가 일지에 있어요. 일간에. 근데 또 월간 천간에 큰 갑목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붙어서 경쟁을 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잘 못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또 길을 가다가 은행나무나 가로수길을 봐도 아니면 공원을 가도 큰 나무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씩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갑목이 2개가 붙어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서 한 나무가 잘 못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토의 경신금이나 신유금 같이 있게 되면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큰 나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목이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술토에 뿌리를 내리고 경금에 유금 아니면 신금 이런 식으로 형국이 이런 식으로 사주의 구성이 돼 있으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큰 수술을 하거나 본인 몸이 아파서 항상 뭔가 병원을 이렇게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도 좀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는, 아니면 내가 잘 될 수 있다가도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좀 사주의 그런 물상론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경쟁을 하느라 잘 못 자라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목과 을목이랑 있으면 뭘까요? 맞아요. 이거는 갑을 병존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등락개갑이라고 하는데, 고전책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등락개갑은 등락, 즉 을목이 이 갑목, 개갑인 이 갑목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말인데, 갑목과 을목이 함께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을목이 갑목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이렇게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형국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을목에 대한 물상론을 할 때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고요. 그럼 갑목과 병화, 이 갑목 일간에 월이나 시에 병화가 함께 붙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목화통명 박사사주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갑병병존이라고 하죠. 갑목과 병화가 함께 붙어 있으면 일단 이분들은 금수쌍청이라는 그 경금과 임수가 붙어 있는 사람들처럼 엄청 이해력이 뛰어나고 일단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아주 긍정적으로 사주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병화가 갑목일간에 병화가 연에 있다 그러면 약간 기운이 좀 약한데, 이 갑목일간에 병화가 월이나 시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이해력과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주가 바로 이 목화통명 갑목과 병화가 붙어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갑목일간에 정화가 옆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병화만큼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갑목일간의 정화는 물상론으로 보면 꽃이 피었거나 아니면 달이 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목과 무토. 갑목과 무토가 붙어 있으면은 흑산이거나 들판이거나 이렇게 보고요. 또 갑목일간의 이 기토는 갑기 합이 돼서 토로 변하죠. 이 합이 되는 거는 이제 이 물상론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갑목일간의 기토는 이제 화분이거나 작은 화단, 이 작은 화단으로 보는데 갑목에는 이 기토가 사실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갑목 입장에서 이 기토를 보면 흙은 좁고 나무는 크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로 쭉쭉 뻗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좁은 땅에서는 잘 자라기가 힘듭니다. 여기 무토는 흑산이거나 그래서 이 갑목 입장에서는 가색지토가 된 토인 진토나 뭐 예를 들어서 축토, 병화가 같이 있는 뭐 그런 토가 훨씬 좋고요. 갑목의 경금. 갑목의 경금은 갑경병존으로서 이거를 다른 말로 벽갑지목이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도끼로 가르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벽갑지목이 된 상태에서 옆에 사주에 또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 갑목을 경금인 도끼로 이렇게 땔감식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가르는 형상이 되는데 이렇게 벽갑지목이 된 상태에서 정화가 있으면 아주 좋은데 왜 좋냐? 갑목을 경금으로 쪼개서 정화인 땔감이나 꽃이 피거나 해야 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나 정화 그렇게 있게 되면은 갑목과 경금이 있는 상태에서 병화나 정화가 있게 되면은 이거를 벽갑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목에 경금, 정화가 있으면 벽갑인정 끝에만 바뀝니다. 그리고 갑목에 경금에 병화가 있으면 벽갑인병 이런 식으로 말을 쓰고요. 갑목의 신금은 갑목을 전지가위로 자르는 형상인데 만약에 묘월생이나 뭐 진월생 이렇게 사주에 나무가 많은 상태에서 갑목과 을목일간들은 이제 봄에 갑목에 신금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생이나 금이 많은데 또 갑목 옆에 금이 있는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갑목일간에 뭐 또 천간에 경금이 이런 식으로 뭐 있다. 신은 뺄게요. 이렇게 경금식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 바위산에 홀로 서 있는 나무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갑목일간인 사람이 좀 외로운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내가 좋아서 다가가거나 아니면 해도 이게 인연이 빨리빨리 끊겨버리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좀 약해버리는 좀 외로운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갑목의 임수. 이 갑목의 임수는 연못의 버드람으로써 꽃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이렇게 갑목에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분들은 영구 계통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갑목의 임수가 만약에 또 여기다 겨울생이다 할 경우에는 이 임수는 연못이라 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또 봄, 묘월부터 신월까지의 이 천간의 임수가 떠있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은 이제 비가 내린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목의 개수.
이 간목의 개수도 이 임수와 마찬가지로 겨울생이면 쌀랑눈으로 보고 봄, 여름, 가을생이면 가랑비, 이슬비로 봅니다.